안녕하세요. 위아더 병자발견의 사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9화 팬부치 특집 1부 잘 듣고 오셨죠? 네. 그럼 마저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아더 병자발견의 사중이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럭퍼리가 하품을 하고 이어서 제기가 하품을 하네요. 하품은 전염된다는 뭔지 알아요? 네. 저 우주소녀 설아가 하품하는 움짤보고 하품 5번 했어요. 대박이다. 전염돼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겼죠. 바로 귀여운 가나디가 있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청객이 생겼습니다.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예쁘게 말해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얘기도 몇 가지 또 풀어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좋아요. 저희가 몇 가지는 역시나 늘 그렇듯 사연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었고 이제 몇 가지가 또 남긴 했는데 꽤 남았어요. 역시 부치팸 얘기는 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할 말이 많죠. 우선 부치나 팸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재기 씨는 어떻게 부치로 정체화를 하셨는지? 저는 일단 어린 시절에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하자면 둘 다 티보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이 다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 하교하는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아이. 자전거가 뭐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구하거나 할 때도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피하는 네. 보통 이제 피하잖아요. 뭐 벤치에 앉아있거나 물론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희는 거의 날아다니면서 공을 받고 던지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머리를 자르더니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잘랐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른 이유는? 저는 이제 성인 되고 사실 머리 막 이렇게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 티브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주영 부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주영. 네, 그래서 그분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냥 계속 그 뒤로 머리 짧은 상태 유지하다 보니까 그냥 멋잘 티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뭔지 알죠? 눈이 이제 그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눈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새벽 3시 반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밥도 먹고 저희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감동받아서 네. 눈물을 멈출 수 없고 지금 눈이 너무 빨개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랬군요. 자전거에 뭐가 씌었군요. 제 생각에 자전거에 뭐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친구는 티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우. 진짜 소름 돋게 자전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궁금한 거 피구할 때 막 공 막 엄청 세게 던지고 그랬나요? 네. 전 악마 새끼였어요. 그런 애들이 티보가 됐을 것 같아. 네. 악마 새끼. 였군요. 였군요라고 빨리 붙였어야지. 였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럭퍼리는 어쩌다가 저는 유사부치가 되었는지. 저는 유부. 글쎄요, 유사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20살 됐을 때 그냥 갑자기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르고 싶어서 잘랐어요. 내림 받았다. 티내림 받았다. 티내림. 그걸 자르고 페미니즘 공부를 하다가 너무 아니야 잠깐만. 그 고등학생 때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4년간 어떤 여자애를 짝사랑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고 20살 때 갑자기 머리를 자르더니 페미니즘 공부를 하러 다니더니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내림을 받았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수님은 그럼 어쩌다가 팸이 되셨는지. 그러게요.
아니 근데 팸은 뭔가 된다기보단 그냥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정체성을 찾은 시점부터 좀 응. 해녀에서 그러니까 외향적 변화는 없지만 내면적 변화가 있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냥 저는 뭐 디나이얼 이런 시기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체화를 했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티브가 그냥 꿀렸어요. 처음부터. 그랬구나. 내림 받았네요. 번쩍하고. 그리고 팸충기 얘기도 저희가 대본 짤 때 했었는데 팸충기가 저는 거의 없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럭퍼리가 잘 떠올려봐 라고 하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팸충기가 뭔가요 정확하게? 팸충기가 뭐냐면 팸이 겪는 사춘기라는 뜻으로 팸이 갑자기 부치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치를 좋아하는 마음과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건가라는 마음을 혼돈하는 시기. 그러니까 추구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추구미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이 수많은 부치력에 압도당해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약간 해녀들 사이에서는 조금 약간 건들거린다 해야 되나? 껄렁쓴. 예, 그리고 약간 부티튜드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 여자네? 껄렁쓴. 안 그랬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너 귀엽네? 그리고 레드 친구한테 막 나 키만 20cm 컸으면 팬들한테 잘 팔린다 아니가 이런 식으로 20cm 만? 20cm 만? 20cm 너무 큰 거 아니지? 그 정도 크면 죽지 않나요? 뭐? 자도 15cm. 너는 그 사이에 나한테 죽을 것이다. 그랬군요. 이런 말 하고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익명아추님도 익명의 아추씨가 익명의 아추씨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익명의 아추씨는 팸충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는데 심지어 쇼커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저희 이거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술집에 가면 이렇게 민증을 내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긴 머리거든요, 민증 사진이. 근데 쇼컷이었다. 공주팸 분들이? 네. 그게 공주팸은 아니에요. 공주팸은 확실히 아닌데 그냥 그 일스 분들 있잖아요. 현재는 일스인 분들이 다 민증 사진이 쇼컷이에요. 엇갈린 운명. 엇갈린 운명의 쌍둥이. 이거 다 팸충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분들이 드레비언이셨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다 의심했어요. 왜 머리 짧아? 이렇게. 팸충기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아추씨께 여쭤봤더니 이유가 그냥 멋있고 싶었다라고 그냥 페미닌한 느낌이 없고 싶었고 여리여리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공감추인 게 왜냐면 저도 지금도 스타일링이 근데 엄청 막 여리여리한 편은 아니잖아요. 여잔데? 펑키하지. 약간 이 자식. 여잔데? 여잔데? 왜? 제가 막 프릴 달린 꽃무늬 원피스를 입진 않으니까 입을 수 있잖아요. 못 입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 못 왜요? 입겠어요. 레즈비언의 영혼은 그걸 거부하겠지. 레즈비언의 영혼이 그걸 거부해요. 입던데? 그렇군요. 그 일스비언은 입을 수 있을지도. 일스비언은 입을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못 입겠어요. 그런 거 입으라고 하면 약간 제 안에 있는 작은 사송이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작은 사중이? 그렇군요. 약간 럭펄씨도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원피스를 들이밀면서 입으라고 하면 입게 된다면 그럼 내면의 작은 럭펄이가 죽지 않겠어요? 내면의 작은 러퍼리가 제기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네. 제기요? 저 비릿한 미소가 너무 웃기다. 지금 치열이 정말 고르시네요. 네, 저 건치. 여자가 입으라면 입어야죠. 원한다는데.
그러면 제기는 내면에 작은 제기하지 않고 입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자가 원해서 입는다, 그러니까 제 자의로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제 안에 자아가 죽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자가 원하니까 해줄 수 있지. 옷 갈아입는 게 뭐 대수야? 느낌이죠. 그렇구나. 저는 제 여자친구가 저를 드랙시키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사귄 지 한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의 정말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죽고 싶긴 했어요. 살아서 다행히.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 근데 뭐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약간 논바 부치랑 그냥 부치랑의 약간 차이? 이런 게 뭘지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학교 다닐 때 다들 어땠어요? 다 여자애들, 그러니까 동성 호모소셜에 네. 아 지금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호모소셜에 좀 연결감을 느꼈는지?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은 더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느끼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네. 못 느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동성애자의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호모소셜은 그냥 네. 다른 여자애들하고 네. 내가 그냥 같다고 느꼈는지, 여자애들이 하는 뭐 행동, 여자애들의 관심사 이런 거에 공감을 했었는지. 좀 달랐죠, 솔직히. 뭔가 이제 다들 자연스럽게 코르셋을 조이고 그러던데 네, 저는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없기도 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뭔가 여자라서 다르고 남자라서 나랑 다르다 보다는 그냥 이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별에 한정지어서 뭔가 물론 역할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사람 자체의 특성은 다 개개인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뭔가 제가 다른 여자애들이랑 다르다고 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여자같이 안 하지?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쟤는 저런 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저런 게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이걸 어떤 성별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는 얘라서 그런 거고 난 나라서 그런 거고 쟤는 쟤라서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이게 뭔가 개방적이다라기보다는 정말 편견이 없다. 네, 그냥 편견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더 깊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게 네. 비슷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별은 뭘까? 저 여자애들한테 나는 왜 공감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부적절감만을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부적절감을 일단 강렬하게 느끼고 내가 왜 이 기분을 느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얘네들하고 동질감을 전혀 못 느끼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여자 껍질을 뒤집어 쓴 변태 아저씨 같았어요. 뭔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요? 네, 진짜로. 변태 아저씨. 그러니까 여자애인 척하면서 얘네들을 엄청 훔쳐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었어요. 저는 여자를 훔쳐보긴 했지만 내가 변태 아저씨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부적절감 이게 제일 강렬한 것 같아요. 부적절감. 근데 이 또한 그 개인의 특성일 수 있어요. 저는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윤리성 같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노약자석에 앉아서는 안 돼. 라는 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뭔가 훔쳐보는 게 변태 같고 정말 나쁜 행동이야. 이런 게 강하게 박혀 있었다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별적인 그런 정체성과 별개로. 그쵸, 네. 그쵸. 이게 본인 특성 이런 거 같은 게 다 뭐 논바로 전직을 하게 되느냐, 부치로 전직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지 않나 싶네요. 근데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약간 애매해서. 정체화가 먼저인지는 좀. 저도 근데 진짜 맨날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부적절감을 느꼈다는 것뿐.
네. 저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냥 듣고 있으니까 약간 저는 둘이 얘기하는 게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랄까 그 뭐가 뭐 이것 때문에 논바로 전직하고 부치로 전직하고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마다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각 개체에 따라서의 그 차이점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거랑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감정은 너무너무 다른 감정이에요. 내가 여기에 끼면 안 되는데 꼈구나.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있구나 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특이한 감정이에요. 특이한 무언가라서 그래서 그거랑은 너무 별개. 근데 이건 제가 논바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어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부분에 그 특이한 감정인 거를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제가 그 감정을 느끼진 못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호모소셜 동성 이 무리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가 먼저가 아니라 부적절감이 먼저였어요. 근데 뭐 이게 근데 아까 벤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논바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 같은 거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제일 부치랑 약간 전직이 갈라지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약간 그 감정 자체가 이거랑 부치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논바가 느끼는 감정이랑 완전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저도 제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저도 부적절한 감정을 먼저 느꼈다면 저도 이 성지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부적절한 감정을 느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체화하려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지라고. 난 그냥 여자를 꼴려야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넘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감정이 불편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논바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냥 완전 다른 감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여자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중이한테 나 부치 아니라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찜찜해. 이게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부치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약간 이반지아님의 말씀처럼 대충 홍석천은 비슷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부치가 남자도 부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부치를 굉장히 크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부치의 개념을. 그래가지고 그냥 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주제가 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부치가 하는 그 스펙트럼 안에는 들어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정확히 이 사람 부치야 라고 하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바 부치라고 하는 건가? 뭐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거랑 부치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거랑 다 같지만, 그러니까 행위는 같지만 이 해주는 당사자가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부치인 것 같다느니 부치라고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뭐 내가 내 입으로 저는 부치예요라고 말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아예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예. 부치나 팸이 도대체 왜 끌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체 왜 부치인가?
대체 왜 부치한테 끌리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게?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네. 남자들은 나 여자가 왜 좋지?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좋아서일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왜 부치가 왜 좋지? 여자가 왜 좋지? 남자가 왜 좋지?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라고 네,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라고 해도 왜 부치일까? 했을 때 그러게? 라는 답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잘해줘서 아닐까요? 잘해줘서? 잘해주는 건 팬들이 더 잘해주죠. 그쵸. 그러니까 부치스러운 잘해줌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부치니스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부치니스가 부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부치를 좋아해? 부치니스가 좋아서. 부치니스가 뭔데? 부치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부치니스가 뭘까? 젠틀함일까? 젠틀하지 않은 부치도 많은데.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끌리고 보니까 여자였던 거지. 저는 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팸이기 때문에 좋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냐면 팸이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첫 자리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팸이세요? 부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부치래. 그럼 갑자기 정이 확 떨어져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탑 맞아요? 이동 가능하세요? 이동 가능하세요? 탑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향이랑 별개로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짤이 너무 어른분해가지고 예 이동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팸이어서 끌리고 부치여서 끌리고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호감을 가지고 뭔가 그 팬부에 따라서 이제 호감이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거는 그 뒷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치 같아서 끌린 거였는데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를 팸으로 정체화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근데 팸이에요 이랬을 때 실망감? 그러시구나 하면서 뒷걸음질을 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더 공감하는데 진짜요? 저는 상대방이 부치라 그러면 진짜 정이 확 떨어져요. 아무리 머리가 길고 아무리 공주 같아도 저 부치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 부치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되게 존중하기 때문에 부치시구나 안녕히 가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부치 같아서 좋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하다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이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된 원인 자체는 이 사람이 부치 같아서 연락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부치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부치?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초면에. 물론 저는 벤님께 초면에 티브냐고 물어봤지만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재기님 자만추 많이 하시는 편? 자만추 저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자만추 그래도 보통 자만추 그래서 그런가? 아니 입만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추 하면은 보통 부치인가 팸인가 이런 거를 부치이든 간에 팸이든 간에 그런 거 엄청 따지거든요. 이렇게 스와이프 넘기면서 그 기운을 봐요. 부치인지 팸인지 이렇게 안 써놓은 애들 보면은 얘 부치네. 오 팸이다. 부치네. 팸이다.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부치네. 오 팸이다. 부치네. 팸이다. 근데 뭔가 이 불호는 확실한데 호는 불확실한 거 뭔지 알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부치나 팸이 왜 끌리는지인데 부치가 왜 싫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팸이 왜 좋은지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모든 그러니까 팸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네. 그냥 여자가 왜 좋은지는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여자는 달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부드럽고 변태 아저씨라고 해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치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부치가 좋은 이유? 그냥 그런 류의 사람한테 제가 끌리는 것 같아요. 부치류의 사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 같지도 않게 생기고 너무 여자 같지도 않게 생긴 애들이요? 웃는다. 뭐예요? 왜요? 왜 웃어요? 활짝 웃겼어요. 웃으셨는데? 아니, 말하세요. 왜? 아 왜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냥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은 애들이 뭐예요? 중성. 그렇잖아요. 유니섹스. 마치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 같은. 성동일. 남자와 여자의 혼혈 같은. 모두가 남자와 여자의 혼혈인데 중성적이다. 정말 중성적이야.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확히 반반씩 닮았어. 아 근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중성적인 애들 좋아하니까 부치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이제 팸의 우리가 이렇게 특성을 말하잖아요. 팸은 어떻고 부치는 어때? 뭐 이런 걸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어느 정도 해놓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특정한 성향을 이렇게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냥 그 취향인 거 아니에요? 그치 뭐. 뭐 딸기가 좋아, 오렌지가 좋아 이렇게 하지만 딸기와 오렌지를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딸기가 왜 좋아? 이런. 그러게. 그러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네요. 쉽게 수긍한다.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게 부치를 정말 남자와 여자의 약간 중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남자야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은 있죠. 부치가요? 네. 왜 그냥 끄덕이지 말고 말하세요. 아니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왜요? 아니 그냥 이게 너무 이상한가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런데 남자야 여자야 약간 이런. 저번엔 저랑 러플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저는 티브인데 이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여자의 그런 취향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여자지만 그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남자의 취향을 가질 수 있어. 저는 이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하는데 뭔가 오히려 성을 이렇게 딱딱 나누고 내가 누구지? 이런 정체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럭퍼님은 좀 더 나는 성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 같다. 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여성성과 사회적 남성성을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있지만 저는 구분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혼종이니까. 네. 그리고 뭔가 그런 특성 자체를 성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구분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모르겠는 이유는 제가 정말 젠더 횡단을 하면서 중간이 어떤 건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부치를 보면서 중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자다. 네, 여자니까. 여자를 보면서 뭔가 중성적인 스타일이야. 그냥 머리가 짧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지. 중성적인 스타일이야 라고 해놓고 막 약간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남자도 아닌 것 같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좀 다르지 않나? 그거랑 많이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저 부치랑 남자도 구별 잘 못하고. 아 진짜로? 누가 봐도 남잔데 방금 부치 지나갔어 막 이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건지. 한국 남성이 남성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건 아니 근데 그래도 남자의 골격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서 아무리 좀 약간 애가 뭐 비리비리 하더라도 아니면 예쁘장 하더라도 약간 딱 봤을 때 그래도 남자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약간 그게 거의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 그냥 부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거의 그냥 모든 남성을 부치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요새 좀 고민이 제가 여성성, 남성성 이런 성격적인 거에 있어서 고정관념은 좀 강한 편인데 외모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몰라 이게 문제는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신뢰되는 말일 것 같은데 럭펄님이 여성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근데 럭펄님이 논바이너리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그냥 나는 어쨌든 여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남자도 있을 거야. 여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남자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그런 거 같아. 제가 처음에 호르몬 하고 이제 그 남자를 흉내내면서 남자를 되게 많이 관찰을 했는데 그 과정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똑같이. 제가 부치야 남자야. 네. 이렇게. 저는 여자도 되게 많이 흉내를 내봤고 남자도 많이 흉내를 내봤는데 그래서 약간 부치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부치가 너무나도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아까 남자도 부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치니스는 그냥 외형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더 공감을 못했던 것도 있어요. 부치니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부치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도 부치가 남자다는 완전 공감 못해요. 부치는 완전 여자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남자랑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별 차이가 아니라. 근데 제가 남자도 부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남자를 부치로 보겠다는 거지 부치를 남자로 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치니스를 남자에게도 느낄 수 있다 이거. 왜냐면 사수님은 그 기대한다 기대지 않는다를 부치의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 그렇구나. 그 논바 편 하시죠. 뭔가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단어가 정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바나나를 바나나라고 말하지 말고 바나나를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아. 그냥 맛이랑 껍데기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은 하겠지만 바나나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모든 대화의 흐름이 어렵네요. 그런 게 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치팸 그리고 레즈비언 연구가 조금 더 세상에 뻗어나가길 기도하며 I soul you. 에이멘. 이미 해당 글에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럼 님들은 팸이 왜 좋은가요? 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재기 씨는요? 저는 햄이 좋다기보다 여자가 좋은데 여자이스 굿. 저를 만나주는 여자는 동성애를 하는 여자겠죠? 그러니까 팸 여자가 좋다가 되는 겁니다. 햄 여자가 좋다. 얼굴이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부치인 분이 여자분이에요? 부치인 분이 이제 너무 뭐 생긴 게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쫓아다녀요. 좋아요 그러면 왜 좋죠?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취향이에요? 얼굴이 이제 본인 취향인데 부치래요. 부치래요? 네. 왜 부치인지 설명해보라고 할 것 같아. 어떤 점에 있어서 네가 부치라고 느끼는 거야? 라고 설명해볼 거야. 진짜 여자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본인이 부치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취향이라서.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성향적인 게 성적 취향은 동성애니까 이거 말고 그냥 뭐 옹기몬택 뭐 이런 부분이 맞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깔리기 싫을 뿐이에요.
난 깁하고 싶어. 네. 그렇구나. 저는 팸이 왜 좋냐면요. 일단 여자 좋죠. 해녀도 좋아한 적 있죠. 근데 팸이 더 좋은 이유는 해녀보다는 자기 욕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해요. 이 있음입니까? 아니요, 팸이 좋은 이유. 오.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아, 공감추. 네. 저는 아무리 콧소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여성성을 얻으려고 해도 제가 그런 여성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점이 좋은 거예요. 태생부터. 맞아. 그냥 본질적인 어떤 추구미도 다 다른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추구미를 저는 가겠죠. 근데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생각도 못한 그 추구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여성성을 가진 여자가 좋은 거예요. 네. 너도 비슷한 이유로 부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제가 팸충기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부치가 약간 추구미에 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루어낼 수 없는 죽음이.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cm 크면? 진짜 비웃네. 아니 존만한 부치도 있을 수 있지. 저격이에요? 근데 그 길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팸투팸을 하는 팬분이 없어서 더 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팸투팸을 하는 여성분이 궁금해요. 맞아.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팸투팸 특집 한번 해보고 싶어. 궁금해. 그러니까 추구미랑 그 본인의 추구미와 그 만나고 싶은 사람, 거울식이란 말 있잖아요. 맞아. 그런 분의 심리도 궁금해요. 왜냐면 맞아. 저는 거울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네. 나한테 없는 점을 가진 사람 매력 있죠. 네. 저는 뭐 팸이 좋은 이유라고 하기보다 여자친구가 왜 좋냐고 하면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여자아이 같은 면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뭔가 너무 유쾌해. 그냥 하하 약간 이렇게 돼. 그게 뭔데? 러퍼라? 아니 그냥 되게 여자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럼 그게 너무 귀엽고 흐뭇하고. 연애에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되게 씁쓸해 보이시는데. 씁쓸. 네. 좋겠다. 부러워. 그런 것 같아. 재기 씨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재기할 수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의 재기. 뻔삐럽. 사전적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오마르라는 분을 다들 아시나요? 유튜버죠. 유튜버인데 오마르의 삶이라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콘텐츠를 하던 분이신데 요즘은 약간 틀어가지고 연애 공략 같은 거를 많이 올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럭펄 씨가 아주 공감이 되셨다고. 네, 뭐냐면 여자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남자들은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입니다. 제이 씨도 공감이 되시나요? 전 둘 다 듣고 싶어요.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하나만 해야 돼? 이 말. 저는 공감을 했어요. 왜 공감추인가요? 왜 공감추냐면 사랑해도 물론 좋은데 고마워는 약간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아, 나왔다. 인정 욕구.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에서 인정 욕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되게 인정받고 싶어. 사랑해 이것도 좋은데 고마워 이게 되게 힘이 세요. 이 말이. 신기하다 진짜.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고마워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고마워라는 말이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좋아. 좋음을 뛰어넘었어. 그러면은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뭔가 어떤 단어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단어가 가진 특성의 차이가 있죠. 다 사바사죠. 일반을 하자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마르 이분은. 근데 오마르 이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인셀남들을 위해서 인셀남들아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막 이런 방송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저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제발 그 옷을 입을 때 개성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 제발 무채색을 입어. 막 약간 이런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라고 제기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티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개성을 드러내서 미안합니다. 아 이거 인셀남 얘기입니다. 인셀남 얘기. 네. 아 저를 인셀남과 굉장히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럭펄 씨는 왜 본인을 인셀남과 많이 동일시하나요? 굉장히 딥한 질문 없어요. 아 그냥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눈치도 많이 없고 저도요. 센스도 그렇게 있는 편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셀남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편이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그냥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건 저도요 안 하네. 나는 사회성 좋은 것 같아. 킹받아하는 럭펄. 그냥 그렇게 생각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셀남은 뭔가 지금 말씀하신 요소도 다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음침함이라고 해야 되는 뭔지 아세요? 아 음침함과 분노 같은 게 있죠. 여혐적인 그 어떤 여자를 탓하려고 하는 맞아. 회피와 도피와 어떤 그 이런 혼자만의 이 망상에 갇힌 그런 점이 존재해야 인셀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럭펄님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도태남 정도? 팔리지 않는 사람 정도로. 근데 제가 항상 얘한테 주입하는 게 있는데 얘 진짜 걔 잘 팔리는 붙이면서 계속 본인이 안 팔린다고 주장해서 뭐야 겸손한 어이가 사람이었어. 없음. 안 팔려요. 본인이 시장에 안 내놨잖아요. 솔드아웃이잖아요. 아니 근데 팔리고 안 팔리고 중요한가요?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중요하죠. 도태남은 안 팔리는데. 팔린 사람이 안 팔린 건 난데. 네. 그리고 저희가 부치와 팸 공략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노다지네요. 이건 진짜 노다지죠. 그리고 심지어 부치가 말해주는 팸 공략법, 팸이 말해주는 팸 공략법, 팸이 말해주는 부치 공략법, 부치가 말해주는 부치 공략법 이렇게 4가지까지 준비했습니다. 댐. 그래서 첫 번째로 부치가 말해주는 팸 공략법이 뭐였죠? 제기씨? 이거는 제기만의 팁? 저는 근데 저 원래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TV 컨셉이었는데 제가 이걸 말해버리면은 너무 지능적인 TV 같지 않을까요? 그게 티가 나겠네요. 그니까요. 숨기고 싶나요? 아 그쵸. 저도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척 할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팔리려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스스로 어떤 팸이나 어떤 부치한테 팔리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시장조사. 저 같은 경우는 연상들이 근데 이제 귀여운 거 좋아하는 연상. 솔직히 연하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내가 팸인지 부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약간 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연하의 일스 한테 전 잘 팔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시장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성을 좋아해서 내가 식되는 거지? 를 파악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공주팸이 취향이라서 저는 공주팸만 팠기 때문에 공주팬 메이커. 무조건 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공주팸 좋아하는 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일단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예. 1번은 자기 취향을 잘 기억해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사소한 말로 나는 뭐 저 꽃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저런 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하거나 챙겨줄 일이 있을 때 그 색깔로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준다거나 이런 거. 근데 이때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말해서 이거 사야지. 취향일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 이런 거. 오. 그리고 적절한 이벤트. 역시 여자는 이벤트를 좋아하는군. 여연 바로. 근데 이게 뭔가 부담스럽게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뭐 그냥 꽃 사들고 가기, 아니면은 뭐 케이크 예쁜 거, 뿌띠갸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선물해주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챙겨주기. 근데 챙겨주는 게 그냥 막 얘한테 막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사숙님을 뭐 좋아해요. 그러면 사숙님 물잔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 사숙님 걸 먼저 물 따라줘요, 물잔을. 그리고 혹시 물 부족한 분 계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채워준다. 이런 거. 확실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 계략부치. 계략부치다. 그래요. 그래요. 네. 뭉큼하네. 이런 방법으로 공주팸들을 꼬셔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이게 들어보면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걸 했다는 사랑받고 게. 싶었어요. 네. 사랑해줘잉. 사랑해줘잉. 근데 이게 제가 뭔가 막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했던 그런 행동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상대가는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느꼈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알아낸 데이터예요. 이게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 네, 기억해 확실하게 좋았던 거. 그렇구나. 심지어 임상까지. 임상 실험을 마무리한 야, 그런 방법. 스윗잭이. 스윗잭이.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정말 귀여워. 보라 달콤 짭짤한 나의 죽음이요. 이게 풀네임이었군요, 재기님.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수님이 팸 공략법 얘기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팸이 말해주는 팸 공략법. 빠밤. 일단 아무래도 선물 사주기가 조금 먹히지 않나. 선물은 언제나 먹히는군요. 네네. 근데 선물도 마음에 드는 선물이어야 되겠네요. 아, 그쵸. 근데 그 사람이 호감이면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어도 약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부인이어도요? 근데 그 죽부인에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전에 죽부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던가 그런 게 있겠죠. 그냥 뜬금없이 선물이야 했는데 진짜 뜬금없이 죽부인에 대한 아무런 말 없었는데 갑자기 죽부인을 줬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피카츄 양말 사왔어요. 귀여워서 사왔어. 너 신어. 이렇게 줬어요. 이거 기쁩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빅뱅 양말이면 어떡해? 무지개 키링. 승리 양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사회적으로 대기시키는 거잖아. 오라 달콤한 죽음이요. 아 진짜 개웃겨. 선물 맞아요? 처분하는 거 아니야? 독을 풀어버린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처분하는 거 같은데? 자기 집에 있는 거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보이지 오다 않아. 죽은 거 같은데? 진짜로 나 오다 주웠다. 근데 괄호 열고 진짜로 오다 죽음. 아, 개웃기다. 아 진짜 개웃기네.
어쨌든 선물을 사주는 건 도움이 된다. 근데 빅뱅스 그건 빼고. 이거 공략법 맞아요? 다른님의 공략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새벽 타임 왔다. 새벽에 와버렸다. 네네. 이런 말을 내가 했다고? 그런 말을 했어 너가. 떨미 보여주기라고 써있는데 숙녀 스킬인가요? 이거 제가 한 말 맞나요? 맞아요. 진격의 거인 보셨어요? 진격의 거인. 그거 급소가 목덜미잖아요. 네, 목덜미를 도려내면은 거인이 이렇게 풀쑥 쓰러지거든요. 공략법 맞네요. 팸이 말해주는 팸 공략법이지.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부치들의 목덜미를 좋아하는 팸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요? 그들이 뱀파이어라서가 아니라요. 네. 그 부치들은 머리가 짧잖아요. 티브들은. 네. 근데 그 뒷목에는 머리를 치니까 까슬까슬 하잖아요. 약간 네, 짧은 네. 머리가. 맞아요. 그걸 만지는 걸 좋아하는 팸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나 저도 들었어요. 그건 뒷머리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왜 목덜미가 되는 거죠? 뒷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칭!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건 이상하니까. 목덜미 라인을 보여주면 약간 그쪽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목덜미만 만지고 싶어져요?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목덜미 보면 만지고 싶어져요가. 그럼 이 공략법을 보고 아무 말도 없이 누군가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서 이렇게 뒤통수 보여줘. 이거 됩니까? 이거 신발도 묵는 척하면서 와 왜 이렇게 안 묶여. 이거 됩니까? 이거 공략 됩니까? 알았어. 취소한다. 개새끼들. 그럼 다음은 세세한 거 기억해주기. 이건 맞죠? 일치하네요. 그리고 잘 챙겨주기. 제가 말한 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안 말한 거예요. 힘세기. 힘내겠습니다. 운동하러 가야겠다. 힘세기. 너무 슬프다. 왜요? 키 크기도 하지. 근데 정확히는 내가 못하던 거 척척 해결해줄 때. 생활력.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약간 차밍 포인트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정확히는 힘세기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뭐 물병 뚜껑 이렇게 못 따고 있을 때 딱 따주면 멋있다 이런 거죠. 그게 힘세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힘세기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내가 못하던 거를 딱 해결해줬을 때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 반박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해봐. 와봐.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이거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랑 럭펄이 동시에 중약으로 까딱까딱거리면서 손가락을 와봐라고 했거든요. 이건 언제나 재밌네요. 재밌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뭐 콜라병 안 따져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벤치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열어줬어요. 이거 호감입니까? 그거는 겠냐고. 이러면서 열어줬어요. 간지는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안 돼. 여기 정확히 써있어요. 네. 내가 못하던 거 척척 해결해줄 때라고. 낑낑이 아니라. 낑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으쇼 해주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은 팸이 말해주는 부치 공략법입니다. 근데 이거 부치가 말해주는 부치 공략법을 먼저 읽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럭펄님이 읽어줘. 네, 알겠습니다. 치가 말해주는 부치 공략법. 취향대로 생기기. 진짜 나빴어. 1번이 너무 나빴어. 그니까. 뭐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되나요? 해줬을 때 표현 반응 좋기. 자주 웃으면 좋음. 챙겨줄 수 있는 빈틈 보이기. 오. 왜 지금 배우시는 거야? 뭐야? 챙겨줄 수 있는 빈틈. 이거 네가 말한 거야. 그래요? 응. 원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귀엽다. 나를 착취해줘. 아방하기.
머리 넘기기. 아, 이걸 제가 얘기했군요. 제가 말한 거는 취향대로 생기기랑 해줬을 때 표현이랑 반응 좋기 그리고 뭐 웃으면 좋음까지가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챙겨줄 수 있는 빈틈 보이기, 원하는 게 보이는 사람 귀엽다, 아방하기, 머리 넘기기. 이게 제가 말한 거군요. 아방하기는 재기 씨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해남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 웃는 여자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방하기가 그 원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귀엽다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원하는 이게 빈틈을 보이는 거랑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원하는 게 보이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약간 계략적인 사람이라는 느낌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를 가고 있는데 탕후루 가게가 있어. 근데 애가 꼭 이래 막 귀엽지 않아? 아니 설명을 해줘야죠. 여기서는 님의 모션이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막 같이 둘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탕후루 가게를 지나가는데 내 썸녀가 탕후루 가게에서 눈을 못 떼. 너무 귀엽지 않나요? 탕후루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아방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방하기는 그냥 럭펄님 취향. 아방하기 제이씨 발언이라니까요? 제 발언 아닐걸요? 저는 아방보다 은교가 더 좋아요. 뭐 그렇겠네요. 공주팬을 좋아하니까. 은교. 그럼 내 발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또 해버렸어. 여자친구분이 좀 아방하신가요? 근데 얘 가끔? 근데 자주 그러진 않아요. 제가 더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래요. 하지만 그게 맞돌이죠. 그 순서는 취향대로 생기기가 가장 먼저라는. 네.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죠. 저는 육체를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듯이 이력서에서 좋다 해야 이제 면접까지 가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10대면 다 좋아요. 다 사랑스러워요. 팸이 말해주는 부찌 공략법. 이거 맞는지 검증해주세요. 그러면. 네. 팔짱 끼기, 괄호 열고 가슴 밀착해서. 이거는 정말 강하죠. 근데 이거는 좋은데 공략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 순간이 좋을 뿐이야.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랑 별개로. 근데 취향대로 생기기가 제일 1순위인 거는 맞아요. 그쵸. 서류 통과한 상태예요. 서류 통과했다. 1차 통과했어요. 그럼 좋지. 그러면 다른 생각밖에 안 들지. 좋지 그럼. 제기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 활짝. 점점점. 예능식 자막. 그리고 웃으면서 살짝씩 때리듯이 터치.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톡톡 이런 식으로 쳐야죠. 톡톡 두드려 볼까? 깨도 돼? 탑 맞아요? 궁금해도 검색해보지 마세요. 이거 톡톡 두드려 볼까? 이거 검색하지 마세요.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검색.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검색어. 그리고 이제 소개팅 룩 같은 걸 많이, 데이트 룩 같은 걸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의외로 뭐 약간 페미닌하게 입어야 할까? 뭐 그런 건 단순합니다. 가슴 혹은 다리 중 하나를 노출하는 패션. 너무 노골적이야 지금 이 모든 답변이. 근데 솔직히 존나 먹힌다. 솔직히 지금 진짜 잘 먹힌다. 너무 그 육체파의 그 공략법. 육체를 사랑하면 나머지 다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방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 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윗 제기.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그냥 다 넘기고 티브 혐오와 루즈라팸 혐오로 그냥 넘어갈까요? 좋아요. 네. 이거 정말 할 말 많죠. 티브 혐오와 루즈라팸 혐오. 벌써 너무 한숨이 나오네요. 네. 끊어갈까요? 네. 좋아요. 좀 쉽시다. 제게 확실히 눌렸어. 저번에 한번 날린 적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또 하죠? 저희가 바로 럭펄 씨가 화면을 열어줘야 그 다음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저희가 티브 혐오와 루즈라팸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4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죽음의 숫자. 티브 혐오. 티브 혐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수님. 티브 혐오. 정말 부치 보존 협회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멤버들. 그리고 두 멤버들. 그 사연자분들. 그 부회장분과 오른파물 분. 근데 그 부치 혐오가 그럼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치 혐오는 두 가지 갈래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팸들의 부치 혐오, 두 번째 부치들의 부치 혐오. 팸들의 부치 혐오는 내가 이런 똥차를 만났다는 썰을 풀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썰을 풀면서 뭐 한남부치, 한남티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말들도 생기고 내가 이런 부치를 만났는데 완전 쓰레기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면서 이런 티브, 저런 티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뭉쳐서 티브 혐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자기가 부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똥차도 사랑을 했는데 그 똥차가 너무 쓰레기 짓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있는 티브 혐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퀴어와 별개로 티브이기 머리가 짧고 그냥 레즈비언인 티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것도 있죠. 맞아요. 네. 그것도 있죠. 헤테로들이 싫어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티가 나기 때문에 싫어한다 쪽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졸라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사실상 동성애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티가 나는 쟤 레즈 같아. 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레즈 같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근데 저는 그게 여성 혐오랑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 사람들이 머리가 길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고 치마를 입지 않는 그냥 그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혐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뭐 반항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해남들이 보려나 네.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레즈 시류? 레즈들의 그 어떤 의견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나까지 커밍아웃돼서 싫다 뭐 아니면 티브들이 물을 흐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진짜 재기님 말하신 것처럼 진짜 동성애 혐오죠, 말 그대로. 맞아. 그냥 레즈 혐오죠. 그리고 애초에 티나는 부치라는 워딩 자체부터가 혐오적인 워딩이죠, 사실은. 티나는 이라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약간 스포츠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애기 레즈비언들이 그 진짜 좀 혐오스러운 티브 똥차를 만났던 썰을 막 푸는 레즈비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들은 티브 본 적도 없으면서 막 뚱티브 거리면서 패면서 그냥 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진짜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티브 혐오가 진짜 혐오스러운 티브 썰 같은 것들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뚱티브 하면 무조건 혐오 아니면 티브 아니면 무조건 혐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슨 뭐 치지직 트위치 같은 등지에서 조금만 야한 얘기 나오면 바로 오우야 치는 게 거기에 국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버튼처럼 티브 누르면 그냥 혐오, 뚱티브 누르면 그냥 혐오 약간 이런 식으로 버튼처럼 반응하게 된 것 같아요, 거의. 심지어 그 같은 레즈비언들끼리 사회에서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럭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스포츠? 유익거리?
약간 이렇게 좀 돼버린 경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최근에는 되게 최근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좀 논란이 됐었던 트윗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뚱티브한테 엄청 대시를 받았는데 엄청 불쾌했던 경험 이거를 그냥 썰을 막 풀었는데 그냥 진짜 뚱티브 혐오하는 트윗이었어요. 근데 그게 뚱티브라는 사람이 한 행동은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렬히 사랑을 쏟아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냐 하면서 이제 약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진짜 못됐다. 그 트윗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구애를 열렬히 받았을 뿐인데 이 사람은 막 크크 이제 알티타겠네 이러면서 신나게 써서 있긴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안 좋아하는 호감이 없는 대상이 막 열렬히 구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냥 뚱티브 혹은 티브로 납작하게 눌려져가지고 티브 혐오로 발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못됐고 되게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하네요. 저는 티브지만 티브 혐오를 당한 적이 없어요. 아니 뭐 면전에서 당한 적은 아니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는 이 트위터 계정 자체가 제가 티브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들 티브로 생각을 하고 있고 티브라서 저를 또 섭외해 주셨잖아요. 그쵸. 제가 그런 어떤 악이 섞인 티브, 그러니까 제가 티브인 걸 알면은 욕먹을 법도 한데 그냥 티브라는 이유만으로 보통 티브 혐오가 그렇게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욕을 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거는 내 생각엔 제기가 네. 팔릴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음. 근데 안 팔리는 티브라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팔리는 티브라고 욕을 안 먹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도 그렇지. 제 생각에는 이 티브 혐오에 그 어떤 프레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단순히 얘가 티브기 때문에 얘를 혐오하는 거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말하는 티브 혐오라는 게 이제 루즈라팸 혐오도 얘기를 할 건데 그 티브 혐오에서 말하는 그 티브는 다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대는 티브 싫다. 약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면은 한남스러운 그런 길티한 그런 티브가 싫다. 어떤 조금 얘기하자면 무례한 티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티브라는 이유를 빼고라도 그냥 머리가 긴 사람이어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봐도 무례해. 근데 이 사람이 하필 티브야. 티브 혐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고 근데 이제는 그냥 티브라는 말만 입력되는 그냥 무례한 티브면 그냥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꼭 무례한 티브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례한 뚱티브라고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엄연한 티브 혐오인 거죠. 근데 저는 의견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티브 혐오, 그러니까 부치 혐오라고 하면은 제가 사회적으로 그 부치들을 혐오한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거랑 레즈비언들이 부치를 혐오하는 거랑 너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성격인데 근데 저는 레즈비언만 퀴어는 아니잖아요. 바이도 퀴어고 팬섹슈얼도 퀴어고 뭐 그 약간 젠더가 어떤 사람들도 다 퀴어잖아요. 근데 그 퀴어들이 부치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만 부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그 퀴어 바운더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부치를 혐오하는 건 어찌 보면 퀴어들이 부치를 혐오한다는 것도 저는 크게 그렇게 막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레즈비언들이 싫어하는 부치는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싫어할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럽에 갔는데 어떤
그냥 전형적인 뚱티부였어요. 되게 전형적인 뚱티부랑 어떤 티부냐면 그분이 이제 그냥 외형은 뭐 이렇고 톰 브라운 가디건에다가 그 네. 구찌 클러치백. 네 그거를 네. 끼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신발도 무슨 뭐 명품 신발 같은 거 신었었는데 무슨 뭐 막 굿즈 네, 운동화 막 이런 그런 거겠죠. 거나 막 샤넬 어쩌고 이런 걸 해놨었는데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저렇게 그린 듯한 어떤 것이 그린 듯한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혐오의 티브가 근데 그분이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되게 매력적인 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부비부비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비부비가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짓을 해가지고 뭐 거의 약간 보는 사람들이 어떡하지라는 불장난 생각을 댄스 같은 거였나요? 네? 불장난 댄스 같은 거요? 무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봉춤을 추고 계셨는데 그 봉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면서 네. 그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막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싫어.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상해. 아유, 약간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웠어. 그래서 그 여자분께서 그 팬분께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좀 사건이 특정되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춤을 더 춰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막 씩 웃으면서 막 치명적인 진짜 개무섭다 진짜. 근데 그런 사연들이 저만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그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랑 그러니까 그렇게 본 레즈비언의 어떤 레즈비언과 뭐 여성 퀴어들의 이 공유하는 그런 뚱티부나 티부에 대한 끔찍한 썰과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무언가는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없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솔직히 실존한다. 네, 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뚱티부나 티부에 대해서 너무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는 근데 좀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혐오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네. 너무 이제 혐오하는 그런 편을 듣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썰들은 네. 사실이고 그냥 그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루즈라 팸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루즈라 팸들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리 묶음 당한 적 있거든요. 루즈 팬맥에. 내 팸한테 어딜 가? 이러면서 다리로 이렇게 딱 잡은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런 정말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팸을 혐오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네, 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건 아닌데. 이제 부치 혐오를 당한 적이 없는 이유는 네. 모든 부치가 안 그렇다는 걸 이미 여성 퀴어들은 잘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티브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꼬이는데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과연 다 그렇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어떤 썰을 들은 거고 이 썰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푸는 걸 들어보니까 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도? 이런 일들이 있긴 있잖아요. 아까 예시 들었던 일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일들이 SNS상에서 섞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이제 뭐 루즈라핌도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 지금 뚱티브 혐오 요거랑 루즈라핌 그리고 아까 인셀남 이 셋의 공통점은 상대가 내가 행위를 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랑 별개로 이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한 점이 그 혐오의 원인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상대도 받아줄 수 있고 나한테 그만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뭔가 애초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루즈라핌도 있다 사례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그냥 별개로 행위를 하는 주체와 별개로 이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싫잖아요.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잖아요.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떤 대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부분은 이제 분명 그런 실제로 혐오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그런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뚱티브 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뚱티브를 욕해요. 티브를 욕하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죠. 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티브라고 존재하기만 해도 뚱티브라고 존재하기만 해도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맞아. 맞는 말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찐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살찐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살쪘을 수도 있지 왜 싫어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 자기 관리에 대한 그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네, 근데 그놈의 너는 자기 관리. 너는 편하게 살쪘어? 너는 관리도 안 하고 살찐 주제에 뭐 이렇게 나오겠다고? 약간 이런 심리더라고.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보고 알았어요. 그냥 그게 단순히 그냥 싫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내가 검열하는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검열해야 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뚱티브 혐오 이거는 그냥 어떤 프레임도 있겠지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섞여서 생긴 게 아닌가. 네. 이런 프레임은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려다 말았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루즈라팸 혐오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루즈라팸도 루즈라팸이지만 성욕 많은 뚱팸이었거든요. 와. 성욕 많은 뚱팸? 진짜 단어가 너무 최악이지 않아요? 취하겠죠. 진짜 혐오를 한 단어에 몇 개를 우겨 넣은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혐오 크레이프 케이크예요. 혐오 밀크레이프예요. 그러니까 저는 루즈라팸 이런 단어들이 왜 싫냐면 일단 여성은 자신의 성욕이나 성적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되는 환경에서 계속 있어 왔잖아요. 있어 왔고 계속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약간 소수자인 퀴어 내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은 거죠. 그쵸. 우리는 그 헤테로 사회 안에서 안 그래도 동성애자라고 혐오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동성애자 안에서 또 너는 성욕 많은 뚱팸이다. 너는 티브다. 이렇게 또 혐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는 거냐고요 대체. 뭐 씁쓸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성욕 많은 루즈라팸. 그러니까 이 말이 생기고 나서부터 진짜 수많은 성욕이 조금이라도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내가 루즈라는 아닌가? 하고 검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성욕이 안 많은 척 하겠죠? 근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많은 척하고 상대를 뭐 만났다가 상대가 그런 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만났겠지만 또 안 맞아서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또 붙이는 거기서 나 성욕 많은 팸한테 대였다. 루즈라 팸한테 대였다. 이렇게 되고 부치가 되었다고 징징거리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찌질하네요.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들은 최신 소식인데 럭펄씨가 말해줬는데 루즈라팸이 저는 팸이 만든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놀랍게도 부치가 만든 단어였다고 하네요. 진짜 개 짜친다. 완전 비실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티브 혐오는 와닿는데 루즈라팸 혐오는 와닿지가 않아요. 잘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뭐 티브 싫다, 티브 혐오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말 혐오하는 사람과 그냥 조롱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쵸. 루즈라팸도 뭔가 처음에는 분명히 조롱이었을 텐데 정말 그걸 혐오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 그건 이제 조롱 표현이 아니라 그냥 혐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루즈라팸에 대한 그 사연은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썰은.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봤어? 저도 손톱 갈리긴 했지만 뭔가 근데 그랬다고 해도 그냥 루즈라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성욕이 많아가지고 잘라주세요. 네. 근데 그게 혐오까지 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저는 왜 많이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트위터에서 많이 봤어요. 루즈라팸 막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뭐 여친이 또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자기 여친한테 루즈라핌 나오래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비계를 만들더니 거기에 자기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욕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하도 나한테 섹스를 하자고 해서 나 지금 화장실에 숨어있다고. 지랄하고. 그래서 여친 욕을 화장실에 숨어서 여친 욕을 막 계속 하는데 진짜 이 사람 뭐한 사람인가 싶은 거야 진짜. 하기 싫으면 사귀지 않으면 돼. 아니 진짜 개찌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화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귀는 사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맞아. 조롱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혐오의 거리로 만드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다른 남한테 그냥 그 여자친구와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참된 티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명한테 뭐 이렇게 그냥 털어놓듯이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맞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네가 싫다는 사람이랑 만난 너도 모자라다. 만나지 말던가 이렇게 불만일 거면 헤어지던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굳이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건 그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복합적으로 참 못난 것 같아요. 어쩌라고 싶어요, 솔직히. 맞아요. 마지막 주제는 마름 선호 현상 그리고 부치들의 실상입니다. 오, rhyme is good. 마름 선호 현상 그리고 부치들의 부치들의 실상 그리고 나는 울상 데뷔하세요. 럭버리는 죽상. 이건 모두 우리의 상상. 날이 밝아오고 저희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나도 럭펄님을 리스펙하고 럭펄님도 나를 리스펙하고 우린 서로 리스펙하는데. 네. 리스펙도 럭퍼를 리스펙하고. 럭버리도 리스펙하고. 마름 선호 현상? 와. 아, 근데 진짜 다 정신 나갈 것 같은 주제밖에 없네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아 진짜. 그만해. 레즈비언도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만 생각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넌 생각을 너무 좀 안 할 필요가 있어. 생각 좀 아유, 그만해. 살 쪘으면 그냥 쪘구나 하고 살면 되지 뭘. 아니야, 하나도 안 쪘어. 여성분들 하나도 안 쪘어. 하나도 안 쪘어. 그냥 부은 거야. 마름소녀 현상 그냥 레즈비언들이 외모 강박 심한 애들도 많고 몸매 강박 심한 애들도 많은데 자기한테 그렇게 검열을 많이 하니까 남한테도 그 기준을 갖다 붙이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이거
근데 부치들은 제가 마른 사람 좋다는 부치를 생각보다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좋다는 애들은 약간 3-40%?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적은 느낌이고 나는 오히려 살집 있는 사람이 좋아가 훨씬 많았어요. 제 주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치가 훨씬 많았다 생각하는데 이 마름 선호 현상은 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른 부치가 좋다는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네. 얘기해 주시죠, 사수님. 일단 네. 여자들끼리 만나는 게 레즈비언이다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 외모 압박을 많이 받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강박, 마름 선호 현상 이런 것도 이 커뮤니티 내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더 팬들끼리 만나면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부치들의 실상이라고 한 이유가 생각보다 부치들은 네. 마른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팬들을 인파워링 해주고자 아. 두 부치를 모시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 이런 빅픽처가. 근데 일단 포인트는 말랐다고 잘 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쪘다고 안 팔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뭔가 체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어떤 요소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되게 꽂혀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 많이 좁아져 있는 느낌. 체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네.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고민이라면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사실 고민할 정도로 큰 문제도 아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 신경 쓸 필요도. 근데 본인은 존나 스트레스일 수도 있기는 하죠. 이건 이제 외모 정병 편에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어쨌든 팔리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부치들은 마른 사람보다 약간의 살집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더라. 내가 본 조금 더 다수의 부치들은. 그리고 좀 한남 발언일 수도 있는데 뭐 마르고 뭐 아니고 간에 통통하고 간에 그냥 잘 웃고 애교 잘 부리면 잘 팔립니다. 예쁘면 팔린대. 네. 그리고 그 예쁨도 사실 뭔가 진짜 어떤 빚어놓은 듯이 예쁨보다도 그냥 이 사람의 눈에 내가 예뻐야 팔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레즈비언들 그 얼굴식도 되게 다양해요, 결이.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번 외모 정병 편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호박이야. 근데 줄 그어서 수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호박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호박 매니아들은 침 줄줄 흘리면서 온다니까요. 맞아요. 그냥 자기답게 그냥 사는 그냥 돼요. 본인만의 추구미, 나랑 어울리는 뭐 외형이나 본인만의 추구미를 찾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야지 뭔가 천편일률적인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걔 강아지 상인데 고양이 상이 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면 안 팔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외모적으로 뭐 하나를 바꾸거나 그런 걸로는 좀 그런다고 네. 마법처럼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승부 보겠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성사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오래 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을 전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시 16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네. 다음화는 무슨 특집이죠? 다음화는 바로 고민 상담 특집. 와.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화가 10화거든요. 그래서 10화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투투도 아니고 10화 기념이에요? 네, 10화 기념이에요. 그렇군요. 들어드립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은 못해도 들어는 드릴 수 있어요. 네네, 장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애 고민, 진로 고민, 뭐
정 안 되면 저희가 5반기라도 뽑아볼게요. 아,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뭐, 모든 고민을 막론하고, 전매출 고민,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려요. 와. 그 마무리하면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냥 오늘 뭔가 많은 걸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정답을 말했다기보다는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알죠. 제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이걸 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적부했지만 뭐 그런 거는 너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옳은 말만 할 수 없어요. 판단은 네.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제 맞아요. 생각 얘기한 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왜냐면 혹시나 오늘 그렇게 민감한 주제라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민감한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뭔가 쿠션을 하나 깔았다. 네. 네. 여기 앉으시라. 푹신푹신하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라. 네. 좋아요. 늘 하듯이 저희는 노가리를 깠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래. 너무 푹신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도 하고 있죠? 바로 후원을 받고 있지요. 아 네, 그래? 맞아요. 아 저희 후원 계좌 바로 재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자 333-333-002-7842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네. 좀 네, 후원 네 혹시 제 글자도 불러도 돼요? 안 돼. 네. 안 돼. 경쟁자야. 아무튼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힘이 되겠죠? 맞아요. 무엇보다도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참여가 가장 힘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후원도 힘이 되겠죠,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힘이 되겠죠. 그쵸?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맞아요. 지금은 저희가 사비로 사드리고 있지만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원이 들어오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전 초콜릿 맞아요. 돼요? 동전 초콜릿 가능하죠. 좋죠. 된다고 마이쮸 합니다. 사서 나눠드릴게요. 좋아요.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병자발견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